조합장님, 그동안 올해가 이제 4년이 이제 마감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예, 예, 조합장님. 예, 김광수 조합장님이 그동안 수장으로 있으시면서 예, 뭐 성과랄지, 예. 예, 그런 것들 좀 소개시켜 주시죠. 사실 이제 제가 직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농협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모르면 또 용감해진다고 해서, 어떤 개혁적인 거라든가, 안 했던 것을 시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직 이제 농민만을 바라보면서, 했던 결과,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택배 사업 같은 거는 전혀 시도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남는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하루에 뭐 200개, 많게는 300개도 옵니다. 그게 이제 농산물을 다 보내다 보니까 뭐 우체국 택배에서는 사실 비용이 뭐 비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원가 개념 이렇게 도입해갖고 이제 그런 거 했다든가 이제 쌀 수매를 이제 저희는 이제 전량 수매하지만 비교적 이제 높은 가격으로 네. 이제 수매를 했었고요. 이제 그 손실을 감수한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결정인데 농가로부터는 농가 소득이 올렸지만 이제 조합으로서는 손실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또 농협을 이용하니까 크게 봐서는 이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콩수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이 넓어요. 일동, 이동, 하연이. 네. 그러니까 이제 명덕리, 혹시 이동에서 이제 비료 한 포, 뭐 농약 한 개 사러 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각 그 이동이나 화연에다가 이제 사업장을 지금 경제사업장을 한 이동에다 줬고 올해는 화연에다가 질 계획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농민을 위한 그 진정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네. 그런 보람된 일을 했었고요.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네. 혜택을 그다음에 그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이득에 대해서 농민한테 돌려줬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농민분들도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제가 이동면에 있는 거기를 경제사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경제사업소. 지나면서 보면 그닥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이란 자체가 네. 인구가 많이 소멸됐어요, 사실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첫술에 배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경제사업장은 하루에 사실 뭐 내방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차장이 협소한 가게로 10명도 안 됐었어요. 겨울에는 2~3명.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하게 지금 활성화돼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고객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빈약해 보일지 몰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포석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부지 확보라든가 나중에 이제 하나로 마트라든가 신규 이제 사업장을 장기적으로는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이라는 데가 아시다시피 이제 양수발전소 1조 원의 그런 그 관광 사업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갈비라든가 배송객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농협이 어떤 역할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당장은 손익이 안 나오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의 경제사업장에 비해서는 그 효율성에서는 훨씬 그 배가 되는 거죠. 택배도 받았죠. 그 다음에 농약 팔고 농민들한테 실적으로 도움이 엄청이 되는 거죠. 저희가 사실 이런 말씀, 이제 농기구센터라든가 영농자재 지원은 큰 이득을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농업인에 대해 그 어떤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지금 화연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역시 뭐 선제적 투자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면도 있고요. 화연이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경 몇 킬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가는 추세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화연의 땅값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제일 1, 2동 화연에서 제일 싸는데 지금 제일 비싸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선제적인 개념도 있고, 화연은 지금 아시다시피 남양주에서 자꾸 내려오는 그런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체가 웬만한 이동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농어민에 대한 이득, 그 어떤 편익사항도 있지만 그런 이제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협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화연 쪽은 계획에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부지 매입을 이제 잔금만 남았고요. 네네네. 잔금을 이제 거진 지금 중도금까지 90% 했고, 거기가 지금 종삼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4월 달에 캐면은 곧 착공 예정입니다. 아, 예. 곧 가시적인 어떤 움직임이 보여질 수 있는 것도 역시 화연맨이 되겠네요. 그렇겠죠. 예. 네. 어떤 뭐 건물이 일단 들어서고, 그렇죠. 화연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와서 이제 농약이나 비료도 살 수 있는 편익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죠. 예. 당장 어떤 손익의 부분에 있어서 보려보다는 좀 선제적인 그 정책 결정을 통해서 농민들에 대한 지원, 예. 현안 사업을 좀 강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조합장님이 임기 대부분을 그렇게 고려를 하면서 운영을 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니죠. 네. 모든 그 경비가 지출될 때는 집안도 그렇잖아요. 뭐 부모님이 돈벌이가 돼야 학생들도 자기 자녀들도 키우듯이 저희가 2019년도에 예수금이라고 써요. 농협의 사업은 신용사업에서 거진 수익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만 해도 400억, 500억 성장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예수금이 뭐 4천억 달성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취임할 때만 해도 2000대 초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2300대에서 뭐 2500대, 그다음에 3000억대, 3500대, 4000억대 하다못해 제가 여기 뒷면에 보시면 이제 프랜카드가 있지만 저는 어떤 목표에 대한 달성에 대한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목표를 주었어요. 매년 저희가 2010년도부터 100억씩 성장하던 게 2019년, 18년, 20년 해서 400억, 500억 성장하니까 직원들의 좀 반발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500억을 하냐. 가능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목표와 어떤 직원들의 협조,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그런 협력으로 인해서 달성했고 그만큼 또 이득이 창출이 된 거죠. 저희가 지금 대출이 사실 뭐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못 해줄 정도예요. 네. 계속 성장할 거고 그 여유 자금은 농민한테 환원하는 사업이 할 거고요. 신용사업 부분이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것에 우리 조합장님의 큰 어떤 리더십 그런 게 발휘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 드린 거고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거고. 사실 이제 운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 지역의 개발, 왕수천지구,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해서 등등 여러 가지 직원들의 협조, 또 조합원들의 그 의지. 이렇게 신용사업이 성장해야 열매의 과실은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다라는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합니다.